네, 시사인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사람마다 결이 다르다. 이 결이 다른 것을 파악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결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 저도 이 단어를 쓴 지가 한 4, 5년 됐는데요. 네. 어느 그 기고문회가 결대로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한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지만 결대로 키운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결. 사실은 각자의 소실과 적성, 개성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아이들의 결을 무시하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제가 어느 우리 학교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새벽 4시. 네. 그 부모가 전화가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지금 교장 선생님도 알다시피 엇나가 가지고 어제 그제는 집에를 안 들어오고 이렇게 힘듭니다. 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는 정말 성향이 좀 뭐랄까요 남자답고 또 액티브하게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중학생인데 이 부모님들은 자리에 가만 앉혀놓고 모범생처럼 그냥 공부만 하고 수긍하는 아이를 과학자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고 하니까 아이도 견디지 못하고 부모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어느 그 공부를 아주 빡세게 시키는 사설 학원에 그 숙박 학원에다가 집어넣는 모양이에요. 네. 공부를 해달라고. 그걸 결국은 못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녀요. 즉 말하자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결이 그 뭐랄까 재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부모하고 소통이 되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제압을 하니까 아이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톱질을 하다 보면 결이 있어요. 나무마다. 나무결. 네, 그렇죠. 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불암 선생님한테 야구 선수를 하라고 했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최불암 선생님한테 야구 선수, 축구 선수가 되었으면 잘 되었을까요? 정말 맞지 않는 길.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결대로 키우지 않으면 아이도 힘들고 어렵다. 그럼 결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결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또 들으시면서 뭐 성격,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뭐 아이의 성향, 색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요?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꽃이고 복숭아가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복숭아 나무에서 거기서 배를 열리라고 하면 복숭아 나무가 어떻게 배로 되겠어요? 물론 이제 유전자 교합을 해서 억지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맛이 없지요. 즉 말하자면은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자기가 타고난 탤런트가 있고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전혀 자기하고 다른 게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을 시키면은 시간 낭비에다 경제적 낭비에다가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제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소질과 적성과 성향이 무엇인가에 맞게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이제까지 어떤 방송의 내용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내용이 오늘 아침의 내용이긴 하네요. 네. 네. 아이들의 그런 소질이라든가 적성에 맞게 그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게 해주는 역할. 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 그건 학교에서 해줘야지. 부모가 뭘 어떻게 알겠냐. 너무 과도하다. 물론 맞습니다. 부모님 또는 학부모님 여러분, 제가 한 30 몇 년을 교직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강주에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출발점에 뒤처짐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는 것만큼 배우고 배우는 것만큼 느끼고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주에 살고 있는데 어디 아주 깊은 섬에 문화적 정보력이 아주
약한 데서 태어난 아이와 그래도 강주에서는 정보력이라든가 듣는 것도 있고 부모님들의 어떤 영향력도 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세계에서는 우리 강주에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희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뒤처진 애들이야. 그럼 뒤처진 애들의 그 뜻은 뭐냐? 첫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이 없는 거예요. 정보력이 있으면 자기 아이를 자기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그의 적성에 맞게 키울 수 있는 그 뭐랄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보는 대로 느끼고 네. 느낀 대로 어떻게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곧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지는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인 애들이 그때 70% 80%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만나보면 시골에서 컸던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도시에 살았던 그 자녀들은 그 당시에도 저는 62년생이니까 한 7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다른 데서는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 인정을 받은 학교를 다 보내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에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건 학교 가지 마 그냥 농사지어 그렇게 해서 애들의 그 뭐랄까요 그 소질을 다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생각해도 상담 그다음에 어떤 정치 또는 문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이었는데 진짜 형광등 하나도 제대로 고칠지 모르는 공학 쪽에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그 관심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당시는 납부금을 내지 않는다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모 대학에 공대를 가게 됐어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성적도 잘 나오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4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성과는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대학원을 그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한 10배 이상의 노력은 했지만 그로 인한 나는 기쁨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장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사대를 갔다면 얼마나 많은 그 더 나은 지식과 역량과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었을까. 훨씬 빠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즉 말하자면 공대를 가서 학사 석사 6년 박사 4년까지 해서 13,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을 저는 걸어왔던 거죠. 물론 그 공대를 다니면서 논리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에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전공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을 라는 후회를 제가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왜 공대를 갔느냐? 그냥 나쁘고 안 내니까. 생활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 공대를 다닌 사람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대학교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한 12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되었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맞지 않으니까 저 역시 갈등을 하고 살아보려고 그 스님이 되고 막 이런 갈등을 겪었죠. 스님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버린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스님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있었던 고뇌와 이것들이 많은 아이들을 그 이해할 수 있는 기기는 됐죠. 그러나 더 빠른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맸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진로 역성 검사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의 그러면 적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혹자 이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 조언을 해주시는 다른 부모님들은 놔둬야 된다. 알아서 할 거다. 가라고 하면 반대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김기빈 PD님 자녀들은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애는 좀 섬세하고 저랑 제가 가자고 하는 쪽으로 좀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 아, 섬세하다. 네. 이게 지금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아이가 디테일하고 조용하고 섬세하다. 이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둘째는요? 둘째는 조금은 축구 좋아하고 행동을 옮기고 외향적이다. 아이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예. 자기 일 그냥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소위 그 큰 아이는 성향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예요. 나무라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기분 맞아요. 나빠하지 마시죠. 큰 아이는 내향적이다. 그리고 그 혼자서 어떤 세계를 꿈꾸는 아이 같고, 두 번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 활동을 잘하고 자기의 그 의견도 잘 제시하면서 그런 두리뭉실하게 잘 커가는 아이다. 이 정도 지금 부모가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들이죠? 초등학교인가요? 아니요, 중3 이제 고2. 그럼요. 중3 고2 때까지 부모가 우리 아이의 외향적 내향적 성격 말고는 크게 이렇게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문제죠. 좀 아프죠, 마음이.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그걸 빨리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파악을 하고 이제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 길을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좀 외향적인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좀 내향적인 것 같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도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도구화, 기계화, 측정화, 정량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있는 거죠. 진로 적성 검사. 진로 적성 검사지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다닐 때도 진로 적성 검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로 그 적성 검사지는 방향은 맞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 이 전문화된 것만큼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도 이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것은 어떤 무당에게 그 아이는 뭐가 나을까요? 한 정도의 생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때 지도 선생님들도. 그러나 객관화시켜서 그 학생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우리 아이는 어느 진로와 적성군에 합당하다라는 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우리 그걸 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고 그 적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걸 해석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해석까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해봤어요.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이번에 진로 적성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설명한 게 좀 부족해. 그럼 각 학교에 진로 교사가 있어요. 네. 진로 교사가 또 의뢰해갖고 A라는 학생에 대한 것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줘요. 근데 이 부모님이 그것보다 조금 더 거리를 좁혀서 좀 더 과학적으로 더 좀 심층적인 것은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진로 교사님이 그것을 정말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걸 알려줘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업체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거기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A, B, C, D, E, F가 있다면 얘가 A에 가깝다. 그럼 A 중에서도 또 1, 2, 3, 4 중에 어디에 가깝다. 1, 2, 3, 4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좁혀주는 거죠. 그 좁혀지는 걸 보면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소질과 재능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객관화된 거예요. 이제 아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부모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른 걸 하자면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신기로워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을 보면서 엄마 나는 그게 맞기는 한데 거기서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달라라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직업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막연히 그래 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막연하게 너는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부모들은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한 부모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제 이게 중요하세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잘 파악하고 있는데 네.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30 몇 명의 아이들에게 그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디테일은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이 책을 읽고 여기를 가보고 여기를 만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지요. 또한 중학교 시절에 말입니다. 중학생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로 가려면 인문계로 갈 거냐, 전문계로 갈 거냐, 이게 그게 나눠져요. 인문계 중에서도 뭐 자사고로 갈 것이냐, 뭐 특목고로 갈 것이냐 또 나눠져요. 네네. 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기계과를 갈 것이냐, 금속과를 갈 것이냐, 토목과를 갈 것이냐, 뭐 디자인과를 갈 거냐, 웹딩과를 또 나눠져요. 네. 또 사립을 갈 것이냐, 공립으로 갈 것이냐 또 나눠져요.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요. 또 예술 관련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체육 관련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말린 갈림길에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되게 못 갖고 하나요? 성적 갖고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디 그냥 인문계 갈 수 있어. 맞춰서. 이 정도면 그냥 실업계는 갈 수 있어. 전문계는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까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직업의 세계에서 여기서 나눠질 때부터 정말 이 애는 중학교 때 보니까 정말 그림의 소질이 있어. 그러면은 예술고등학교 어디 쪽에 무슨 과를 어떻게 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아이와 공유하는 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못 해주고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못 해주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제 방에 와서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되게 우리가 물어보면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쉽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나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강주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너무 구체화되어 있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난 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요. 그래서 난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거기에 고충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더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가 우리는 너무나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주에 있는 진로 교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만 믿지 말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진척돼 가는 상황을 가야겠다. 10명 중에 7명은 아직도 자기 꿈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모르는데 부모는 더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네. 아이도 잘 모르는데 부모가 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1.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적성감사 진로검사를 해주었다. 2. 그거에 대한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 3. 학교로 가서 담임선생님과 또는 진로선생님과 이 적성검사에 대한 또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4. 그러면 진로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만약에 A라는 직장을 가고 싶고 A라는 꿈의 적성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5. 그러면 그 진로 적성 검사가 이러이러한 데 가서 체험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한다. 아이와 함께 체험 활동을 같이 가본다. 자, 우리 아이는 무역이라든가 애국하고에 유통하는 데 정말로 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강주 말고 서울이나 이런 유명한 유통회사에 큰 회사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한테 컨택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직장의 비전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고충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이러한 유통업이 몇십 년 후에도 우리 아이가 직장을 갈 때도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과 비전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그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는 일이지만 저는 꼭 그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책입니다. 책. 거기에 관한 잡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도 기초적인 통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하면 디자이너가 된 사람도 만나보고 디자이너가 직장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디자이너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부모도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진로를 함께 도와주는 부모. 아침 일찍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그대로는 못할지라도 아까 말한 학교에서 나온 어떠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담임쌤하고 이야기하고 진로쌤한테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같이 꼭 부모님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학교 적성검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다거나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읽어보지도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적성검사 학원 결과를 다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안 갖다 줬든지 또는 우편으로 온 것을 안 뜯어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아이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이러이러한 거 나왔습니다. 물론 진로 적성 검사 말고도 이제 아이들의 그 부적응 척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적응 척도도 사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 발생하게 되면 부적응이 안 해지게 됩니다. 기쁘니까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 가게 되죠.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대학을 가고 무슨 학과를 졸업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계획이 세워진 애는 학교를 갈 때의 발걸음조차가 달라집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아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라도 봐야 되겠네요. 아이한테. 그렇죠. 그걸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하게 되면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대감이 생기고 방법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당장 가서 오늘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방학이니까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의 진로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의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